안녕하세요. 재테크 삼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는 2025년에나 가능할 거라는 기사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역전됨은 물론 12월 14일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연준이 금리 인하를 100% 보증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상 시장에 과도한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경계해온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막을 내린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기준금리가 언제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내릴 것이냐는 것인데 미 금융시장은 내년 두 번째 FOMC 회의 즉 3월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24년에 베이비 스텝 즉 0.25%씩 최소 3번에서 5번까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5% 기준금리가 내년 말에는 4%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듯 미 30년 국채금리도 이전과 달리 등락의 조정 없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니 좋은 채권을 많이 확보하고 채권 포트폴리오를 건실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2년 초 이전에는 A등급의 회사채가 월 지급식으로 연 7% 고금리로 발행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껏해야 3개월 이표채 조건으로 3% 중후반대가 대부분이었고 정말 좋아야 4% 정도였습니다. 최근 채권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 중 이런 고금리 채권이 항상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채권 발행 금리는 하락 가속도가 붙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등락의 변곡점인 지금 가지신 투자금의 70% 정도는 추천해드린 월 지급식 A등급 채권으로 채우시고 나머지 30%는 수익률 5%대의 안전한 금융채로 보강하시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제1금융권 금융채만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금융지주 혹은 은행 선순위 채권은 수익률이 4%를 겨우 넘는 정도여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일전에 신한금융신용자본증권 14를 추천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은행신용자본증권도 채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존 추천드린 신한금융신용자본 14 외에 매수 후 홀딩할 만한 신용자본증권 하나를 추가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BNK 금융지주 조건부 10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등급 AA- 표면금리 5.7% 3개월 이표채로 총 발행액은 1,500억 원입니다. 발행일자는 올해 9월 22일 영구채이나 5년 콜옵션이 부여되어 28년 9월 22일을 만기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11월 24일 본 채권을 영상 제작하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았는데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자 기준 자료를 보시면 해당 채권 장내시장 종가가 1130원이었고 같은 날짜 S증권사의 장외 채권 판매 가격이 1253원이었습니다. 동일한 채권인데 장내 채권 가격보다 장외 채권 가격이 무려 123원이 더 비쌉니다. 장외 채권 가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채권이라도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에서 동시에 판매되기도 하고 항상 장외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아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을 장외 채권 매매로 증권사로부터 매수할 때는 반드시 장내 채권 가격과 비교하여 더 비싸게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S증권사 장외 채권 리스트에 있던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이니 개미 투자자 누군가는 그만큼 더 비싸게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채권은 3개월 이표채이고 9월 22일 발행되었으니 12월 22일이 첫 이자 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슬금슬금 오를 것이며 22일 이자 지급일 당일 매수하시면 1,100원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0만원을 1,150원에 매수 시 연 예금 환산 수익률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전 5.57% 정도로 금융채 중에선 최고 높은 수익률 레인지입니다. 12월 15일 종가는 1,198원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금융채 신용자본증권 상품의 채권 금리를 보시면 내년에는 5%대 수익률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수익률의 신용자본증권 가격은
오를 것이니 향후에 매매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여도 무방하며 단기시까지 보유해도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현재 장외 채권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슷한 잔존만기 신종자본증권 정보입니다. 대구은행 44-02 AA- 같은 신용등급이며 표면금리 4.73, 은행 환산 수익률 4.31%대입니다. 잔존만기는 4.2년입니다. 하나금융주주 12호 역시 신용등급 AA-이며 표면금리 4.45, 은행 환산 수익률은 4.06, 잔존 4.2년입니다. 신한은행 27-03 신용등급 동일하며 표면금리 4.63, 은행 환산 수익률 4.05, 잔존 4.3년입니다. 기업은행 2311 신용등급 AA이며 표면금리 5.19, 은행 환산 수익률은 3.72, 잔존만기 4년 11개월, 표면금리가 높아서인지 장외 채권 판매가가 무려 1,575원입니다. 환산 수익률이 급락해서 3%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금융지주나 은행 신종자본증권 중 표면금리 5% 중후반의 채권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시 가치 상승, 즉 채권 가격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비교 나열된 같은 신용등급의 신종자본과 비교해도 BNK 10호는 표면금리와 환산 수익률이 월등히 높으므로 현 11,100원대 매수는 유효한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월 지급식 고금리 채권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채우시고 이런 금융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도 좋은 이자 받으며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와 같이 요즘 아스트 채권이 계속 시끄러운데 결국 법정관리 행으로 갈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한 투자자가 아스트 채권 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젠 BBB 제로 이하 채권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투자 기준을 상당히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BBB 플러스 이하 채권은 절대 거들떠 보시면 안 되고 BBB 플러스도 건실한 대주주가 있는 대기업 계열로 한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로템 같은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며 현대차가 대주주, 전동차에서의 독점성 등 망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 적격 등급에서 투자 대상을 고르시되 추가로 꼭 봐야 할 것이 바로 회사 규모입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등급이 좋고 흑자를 많이 내더라도 회사 규모가 한계가 있다면 대주주의 일탈 혹은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 살아난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2010년경 법정관리 후 사라진 핸디소프트는 미 국방성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던 코스닥 업체로 시가총액 몇 손가락 안에 들던 회사였지만 대주주 변경 후 자원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수백억 자금을 빼돌려 한순간에 망한 예입니다. 지금의 핸디소프트는 망한 뒤 헐값으로 알짜 자산만 인수해 새로 출범한 법인으로 기존 구 핸디소프트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10원 한 장 건지지 못했습니다. 채권 투자 초보자는 금융채 위주로 투자하시되 회사채를 고를 시에는 최소 BBB 플러스 이상의 등급, 은행 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거기에 반드시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갖춘 회사채를 선택해야만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